대폭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이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환입니다. 국민의힘 박지원 도의원의 제명을 결정한 윤리위의 초강수에 도의회도 술렁였습니다. 야당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를 두고 파행을 겪었던 청주시의회 여야가 정상화 이후 다시 맞붙었습니다. 험로가 예상됩니다. 학교 공무직과 비정규직 강사들이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교육 감시를 점거했습니다. 이달 말 예정된 파업도 강행합니다. 직장의 대표와 동료가 지적장애 직원 명의로 개인 대출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해외 연수 중 추태 논란을 겪고 있는 박지원 도의원에 대한 사상 초유의 제명안이 윤리특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가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사필 규정이라며 본회의 가결을 촉구했는데 박 의원을 뽑아준 지역구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김대훈 기자가 주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박지원 도의원에 대한 윤리특위의 결정은 의원직을 잃게 하는 제명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최고 수위 징계에 충북도 의회는 술렁였습니다. 동료 의원 사이에는 박 의원이 거짓 해명으로 화를 자초했다는 평가와 그래도 의원직까지 잃게 하는 건 안 됐다는 동정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충북도 의원은 모두 35명인데 박 의원과 같은 국민의힘이 28명, 더불어민주당은 7명에 불과합니다. 박 의원을 제명하려면 3분의 2인 2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7명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17명이 동참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만약 제명안이 부결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같은 사안으로 다시 윤리특위를 열 수 없기 때문에 징계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윤리특위 제명안과 함께 다른 의원들이 더 낮은 수위의 수정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지원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은 사필 규정이라면서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기명 투표에 꼼수를 부려 제명안을 부결하면 의회 스스로 도민 대표의 자격을 내려놓는 것이라고도 압박했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도의원들이 표결에 앞서 도민 의견에 먼저 귀를 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윤리특위에서 우리는 이렇게 강력한 징계를 하려고 했어 수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민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박 의원에 대한 제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박 의원의 지역구를 돌면서 무작위로 주민 10명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명 모두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뉴스를 통해 들어봤다고 했는데 7명은 제명에 찬성했습니다. 실망스럽죠. 그러면은 본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도 제명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제명하는 게 없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법을 지켜야지. 지역 구민으로서 그런 도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끄럽죠. 나머지 3명은 제명까지는 심하다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잘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명까지 한다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선거도 다시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비용 발생도 엄청난데. 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할 충북도의회 본회의는 모레 오전에 열립니다.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 문제로 파행을 빚었던 청주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복귀로 정상화됐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또다시 본관 철거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며 험로를 예고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청주시의회 임시회가 6개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야가 가장 뜨겁게 맞붙은 상임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청주시청 본관 철거 과정에서 난간이 유실되는 등 보전 대책이 미흡하다고 집중 추궁했습니다. 철거 행정 계획에 대해서 중장기든 아니면 종합계획이든 부분계획이든 계획이 수립이 됐었습니까?
전면 파사드라는 지금 제대로 보존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국장님? 철근 배근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떨어져나가고 망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음 아픕니다. 마음 아파서 전문가를 통해서 저걸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이런 거를 갖다가 자문을 받은 상태고. 앞서 여야 의원들은 본관 철거 현장 점검을 놓고도 경론이 오가는 등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관 철거 예산까지 통과된 마당에 시의회 역할을 넘어선 무리한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제 맡겨야죠. 어차피 예산 통과된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된 거고 그 집행하에서 집행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결국 한 차례 정의 끝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의회에서 이 철거에 대해서 미리 보고 받은 것도 없었고 또 직접 현장에서도 또 설명 들은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직접 현장에서 설명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도심 고도 제한 완화와 대형마트 평일 휴업도 도마 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청주시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부담이 여야 모두 큰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의회 파행 사태가 되풀이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고 한병수 의원 별세로 치러지는 청주시 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후보자들은 선거 전날인 다음 달 4일까지 13일 동안 확성기를 사용한 공개연설, 10장 이내 현수막 게시 등이 가능하며 유권자도 18세 이상이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의원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이상조, 더불어민주당 박한상, 우리공화당 유근진, 무소속 정우철 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환경단체들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레이크파크 정책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는 청주 무심천에서 김영환 지사가 카약을 타는 모습을 패러디하면서 김 지사가 해야 할 일은 대청호에서 물을 끌어와 카약을 타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식수를 관리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가뭄이 지속돼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한 상황에 김 지사가 물을 이용한 개발 정책만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는 31일 전국 총파업을 앞두고 충북도 내 급식 노동자와 비정규직 강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교육감실 앞을 점거하고 밤샘 농성을 벌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감실 앞. 교육공무직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윤건영 교육감과 면담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인 겁니다. 특수당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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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요구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급식조리 실무자 대체 인력 충원과 비정규직인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처우 개선입니다. 충북 급식조리 실무자 1인당 식수 인원은 100명이 넘습니다. 다치거나 아플 때 쉽게 빠질 수 없어 도교육청이 대체 전문 인력을 두고 있는데 청주와 충주, 제천을 통틀어 5명에 그칩니다. 노조 측은 대체 인력을 최소 20명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리 실무사로 근무한 지 13년 차인데요. 현장에서 대체 인력제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해서 노동 강도가 높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총인건비 등 예산 문제를 들어 14명까지를 상한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에서 요구하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 처우 개선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초과 집행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재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 윤건영 교육감과 면담은 이뤄졌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상황을 얘기하고 그 상황에 대해 또 교육청에서 얘기하고 그거를 지금 신뢰를 안 보여준 거예요. 교육청과 노조 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오는 31일에는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전국 총파업도 예고돼 있어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의 한 중소업체 대표가 개인 대출에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의 명의를 이용했다는 고발과 진정이 접수돼 경찰과 노동청이 조사에 나섭니다. 업체의 대표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30대 중증 지적장애인 앞으로 날아든 각종 고지서들입니다. 실제 타지도 않은 차량의 통행료 미납 고지서에 이어 대출 상환이 연체됐다는 고지서도 있습니다. 가족이 알려줄 때까지 본인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고지서가 날라와서 그걸 알아보는 과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동생으로서 통장을 한번 살펴보자. 입금된 대출금은 다니던 직장의 대표 가족이나 동료 지인 등의 통장으로 줄줄이 빠져나갔습니다. 충북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회사가 어렵다, 본인 신용 등급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신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해 지난해 업체 대표에게는 2차례 8천여만 원, 동료에게는 600만 원과 장기 렌트 계약을 대신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엔 거절했다가도 계속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 잘릴까 봐 갈 데도 없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충북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은 동의로 대출이 이뤄졌고 약속된 상환이 이행됐다 해도 온전한 의사결정 능력이 의심되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편취라며 경찰 등에 고발했습니다. 지능지수는 55 이하거든요. 온전히 내 어떤 결정, 의사 능력에 의해서 결정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해당 직원의 장애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고 이 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직접 그 사람 명의... 네네, 그건 절대 없어요. 직원 자기네끼리 있는 일을 저질렀으니까 대여해준 친구한테 월급을 우리가 줘야 되는 거에서 띄어서 넣어준. 경찰과 노동청은 고발장과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준사기 혐의 등으로 볼 수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북의 한 정신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불법 체류자가 환자를 성폭행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청북도 경찰청은 지난달 충북의 한 정신요양병원에서 30대 등 여성 환자 2명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뒤 전남 신안의 한 섬으로 도망쳤다가 지난 11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제천 단양과 맞닿은 월악산 국립공원 내 가은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헬기 5대와 진화대원 130여 명이 투입돼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산림 1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오후 4시 10분쯤에는 청주시 낭성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5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인근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야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충주 탄금호에서 영업 중인 유람선 운영회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충주시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탄금호 유람선 운영사인 코리아크루즈는 최근 충주시에 공문을 보내 시의 영업시간 제한은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직접 인수해 운영하거나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충주시는 조정 훈련을 위해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항을 금지하도록 했고 지난해 전국차전 당시에도 한 달 동안 운항하지 못했습니다. 탄금호 유람선은 지난 2016년 유치했지만 2021년 9월에서야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청산의 주차난을 겪는 충청북도가 신관과 상당공원 사이 현 주차장 자리에 300대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합니다. 2025년까지 450억 원을 들여 주차타워와 구내식당 등이 포함된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후생복지관을 지을 계획으로 옥상에 하늘정원을 만들어 신관, 동관의 옥상정원과 상당공원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충청북도는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용역비를 1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으며 5월까지 계획 수립을 마치고 하반기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의 못난이 김치가 베트남 수출길에도 오릅니다. 충청북도는 이달 말까지 석 달에 걸친 검역과 통관 등의 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초도 물량 1톤을 시작으로 베트남 수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호주에 이은 두 번째 못난이 김치 수출입니다.
어쩌다 못난이 김치는 상품성이 떨어진 배추로 저가형 김치를 만들어 농가를 돕고 국산 김치를 애용하자는 충청북도의 아이디어입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등 감염병을 매개하는 진드기 활동철을 맞아 야외 활동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민 15명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약 27%가 봄철에 발생했다며 긴 소매 옷과 기피제 사용을 당부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고열과 구토 등을 유발하는 등 약 18%의 높은 치명률을 가진 감염병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